수능 영어, 정말 대치동 빅3 학원만이 답일까요? 점수도 잘 안 오르는데 어려운 문제만 푸는 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혹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뭐랄까, 그냥 따라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수능 영어 학원 선택 문제인데요. 특히 그 유명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단순히 유명 학원들을 비판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왜 그 소위 일타 강사들의 대형 강의가 모든 학생에게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그럼 수업을 골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나 명성보다는 나의 성장을 위한 진짜 기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과거에는 본인도 학생들한테 대형 학원을 권하기도 했대요. 근데 결과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그 재수종합반 학생들한테서 들은 영어 수업 현실에 꽤 충격을 받으셨다고. 몇 년 전부터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대인재 서바이벌 영어 같은, 이게 실제 수능 대비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꾸준히 지적해 오셨다는 경험도 나누시고요. 네. 문제가 너무 좀 지엽적이거나 깔끔하지 못해서 평가원 시험 준비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거죠. 어렵다고 다 좋은 시험지가 아니다. 이 말이 참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려움하고 수능 적합성.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어려운 문제 막 풀면 실력이 늘겠지 이렇게 믿지만 이 글은 실제 수능 출제 경향하고 좀 거리가 먼 불필요하게 막 꼬아놓은 문제풀이는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좀 흥미로운 분석은 최근 수능 영어의 어휘 난이도 자체는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어려운 단어만 파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푼다고 다 좋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그 대형 강의의 현실적인 한계, 이것도 짚어주시는데 100명이 훌쩍 넘는 그런 교실에서 강사 한 명이 모든 학생들 눈높이 맞추고 각자 약점 파악하고,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심지어 글 쓰신 분은 강의실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아예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10%에서 20%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 약간은 좀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좀 섬뜩하죠. 그럼 도대체 뭘 확인해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그래서 이 글에서 상당히 그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딱 제시를 합니다. 가령 주기적으로 단어 시험 보는지, 그리고 그 양이 최소 주당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는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라고 하고요. 또 사용하는 단어 규제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이건이 현재 수능 대비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아, 교재까지? 네, 그리고 순서나 삽입, 빈칸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또 단순히 문제풀이 스킬만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지, 그리고 학생이 진짜 이해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하고요. 확인하는 과정이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소제나 선지 구성, 단어 수준, 이게 실제 수능이랑 유사한가, 이게 중요하고요. 설명을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납득이 가야 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구체적인데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걸 다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결국 내가 이 수업에 집중해서 제대로 따라갈 수 있나? 이거겠네요. 바로 그거죠. 핵심입니다. 글쓴이가 소개한 두 학생 사례가 딱 이걸 보여주는데, 한 명은 그 유명 대형학원 두 곳을 다니다가 환불하고 돌아왔고, 아, 환불까지? 네, 다른 한 명은 여러 학원 수업 막 전전했지만 결국 진짜 수능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 곳으로 다시 왔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일부 대형 학원 강사들이 실제 수능보다는 그 소속 학원 모의고사 점수 올리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적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목표 자체가 다른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그 수제버거 전문점 가서 정성껏 만든 버거를 기대했는데 그냥 편의점 햄버거가 툭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즉 수능 성적 향상, 이거랑 학원 수업이 제공하는 거,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대치동이라고 해서 모든 답이 꼭 그 대형 학원에만 있는 건 아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찾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학원이나 강의를 선택할 때 겉으로 보이는 명성, 규모 이런 것보다는 나의 현재 수준과 목표에 이게 정말 맞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두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정말 저게 맞나? 하고 의문을 던지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좀 점검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특정 학원의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한 공부랑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공부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어떤 기준으로 학습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내용은 세진영어 대치동 블로그의 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세진영어 대치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